이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눈소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요즘 말하는 그 4세대 하안검 그 개념 자체가 예전에 간단하게 하는 거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은 하안검 수술이 왜 1세대, 2세대 이 얘기를 넘어서 4세대까지 오게 됐는지, 왜 중안면부 처진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천재 한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중년 눈성형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하안검 수술 좀 필수적으로 되면서 문의가 정말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하안검 수술법이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되게 세분화돼서 세대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안검을 하면 중안면 거상이 이제 당연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정확히 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오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 실제로 환자분들 하안검 엄청 많이 문의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런 데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내 눈엔 뭐가 정답인데 이런 거를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본질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상담하다 보면은 하안검을 단순히 눈밑 지방 제거한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중안면 거상 때문에 얼굴이 뭐 오히려 이상해진다, 인상 변화 생긴다 이런 걸로 걱정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하안검이라는 수술은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전한 눈소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4세대 하안검 그 개념 자체가 예전에 간단하게 하는 거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중년 눈 성형에서는 하안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밑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인상이 개선될 수도 있어서 이제는 예전처럼 단순히 지방만 빼는 수술로 접근하진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안검 수술에서 왜 중안면, 애교살, 눈둘레 근육까지 같이 봐야 하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면은 하안검 수술이 왜 1세대, 2세대 이 얘기를 넘어서 4세대까지 오게 됐는지, 왜 중안면부 처진 개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중년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눈밑 노화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울 보시면서 아, 눈밑이 늙었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지 알아야 수술 방법도 이해가 되거든요. 눈밑에 일어나는 노화는 크게 4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방이 이제 돌출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눈 안쪽에는 안화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 지방을 감싸고 있는 조직이 약해지면서 점점 밖으로 돌출이 되고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밑이 점점 불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조직이 늘어나고 이게 심해지면서 점점 주름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눈밑 피부가 처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육 약화인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 눈을 둘러싸고 있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게 약해지면 눈밑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알륜근은 속눈썹이 있는 하안검판이라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이 근육톤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안검판까지 같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중안면의 전체적인 하강이 일어나게 되는데, 중안면은 이제 얼굴 가운데 3분의 1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위에 이제 볼륨을 형성하는 조직들도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력 방향으로 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원장님, 그럼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안검 수술이 다른 수술일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수술은 아니고 해결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하안검 수술은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돌출되어 있는 눈밑 지방을 이 꺼져 있는 눈물고랑 쪽으로 이동시켜서 울퉁불퉁하던 눈 아래쪽 볼륨을 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수술이고요. 이거는 이제 결막 쪽, 그러니까 눈 안쪽에 있는 점막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하안검 수술로 넘어가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눈밑 지방을 처리하면서 늘어진 피부까지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요즘 하안검은 그 알륜근 현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처져 있는 그 알륜근을 당겨가지고 고정을 해주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안검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안면 거상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앞광대 쪽 지방층이 처지면서 볼륨이 꺼지게 되는데, 중안면 거상을 통해서 이제 수프라고 하는 앞광대 주변에 있는 지방 패드를 위쪽으로 리프팅 해주면 다시 중안부 볼륨이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범위가 지방 재배치는 눈 밑만, 하안검은 거기서 피부 처짐과 그리고 중안면 거상은 눈 밑에서 앞광대까지 이렇게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수술이 아니라 이제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하안검 찾아보니까 1세대, 2세대, 뭐 3세대, 4세대 이렇게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왔던데 세대가 높을수록 원장님 좋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세대별로 수술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보시면은 왜 최신 방법이 더 좋은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일단 이 1세대 하안검은 정말 단순했어요. 예전에는 눈 밑 피부를 절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지방을 좀 제거를 하는 거예요. 빼니까 평평해지는 거고 늘어져 있는 피부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잘라서 그렇게 하고 수술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고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은 일단 푹 꺼져 있는 눈물고랑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안검 외반이라고 하안검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잘라내버리면 안검 외반이 쉽게 생겨요. 그리고 안검 외반을 안 생기게 하려면은 너무 조금밖에 못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오래 못 가고 1, 2년 만에 재발했어요. 이런 분들도 은근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2세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방을 무조건 제거하지 않고 왜냐면 이 나이대 분들은 이 고랑이 패어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를 하는 개념이 같이 섞인 거예요. 요즘 흔히 알고 있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섞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것처럼 여기 눈물고랑 쪽의 인대를 충분히 박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튀어나온 남는 지방을 부족한 그 골짜기 쪽을 쭉 보내줘서 깔끔하게 이제 깔아주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고랑도 자연스럽게 잘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세대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결국 이 수술 후에 하안검 톤이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이 안검 외반형 부작용도 계속해서 그게 물론 안 생기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수술을 했겠지만은 생기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그런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3세대부터가 진짜 의미 있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이 안륜근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안검 외반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 우리 근육을 째게 되고 근육을 건드리니까 근육의 톤도 일시적으로 감소를 하고 굵직한 신경들을 손상시키진 않지만 장가지들은 어떤 수술이든 일부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을 감는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눈 밑을 팽팽하게 잡아줘 이 근육의 역할이 떨어지게 돼서 얘를 못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피부를 자르니까 더 잡아 당겨서 뒤집히기 쉬운 건데 그래서 3세대에서는 이 알륜근의 신경을 최대한 보존적으로 하면서 수술을 하고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근육을 여기 골막 위쪽으로 이렇게 리프팅을 해가지고 골막을 고정시켜주는 거 그걸 이제 외양각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면서부터 이런 어떤 1세대, 2세대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륜근을 리프팅하게 돼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안검 외반이 훨씬 예방되게 됐어요.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안검 외반이 생길 수 있는 빈도는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근육을 당겨주고 타이트하게 잡아주니까 뒤집힐 일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애교살이 훨씬 살아나게 돼요. 이 애교살이라는 게 이 안륜근에서 이쪽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리프팅하면서 타이트하게 잡아주니까 애교가 더 도드라지면서 눈도 시원시원 크고 젊어 보이는 미용적인 효과까지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중안면부도 어쨌든 여기가 피부가 당겨지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좀 리프팅 효과가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3세대 하안검이 나오면서 수술 결과도 훨씬 좋아졌고 부작용의 확률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사실 눈밑집 하시러 오는 분들이 눈밑집만 하러 왔다가 하안검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4세대가 또 생겼다 그래서 그럼 중안부과사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럼 4세대는 원장님 어떤 게 더 추가된 걸까요? 4세대는 중안면을 더 적극적으로 거상을 하는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눈밑 지방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광대 앞쪽 지방층도 내려오고 팔자주름 위쪽 지방층도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중안부 쪽 볼륨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까지도 해결하고 싶어지게 된 건데요. 4세대에서는 이제 수프라고 하는 앞광대 지방층 그리고 팔자 근처 심부 지방층까지 같이 끌어올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수프만 당긴다고 중안면 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프 조작만으로는 눈물고랑 아래쪽이나 안쪽을 당겨 올리는 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중안면 전체 조직을 함께 거상해야 돼요.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방 처리 방식이에요. 제거해서 재배치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알륜근 현수, 아까 말씀하신 외양각 고정 이걸 통해서 하안검 톤이 좋아지면서 알륜근의 기능적인 측면과 애교살까지 얻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중안면 처리를 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 눈 아래쪽만 봤다면 이제는 중안면까지 함께 보게 됐어요. 이 세 가지가 세대가 올라가면서 추가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3세대나 4세대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어요. 병원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저희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재수술 없이 눈밑지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이걸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조금 더 기억나는 케이스 있으시면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기억나는 케이스가 따로 있을 것도 없는 게 이 하안검 수술은 저희가 매일매일 한두 건씩 많게는 3건씩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볼록하고 패여있고 피부도 처지고 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 80%는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지방은 돌출돼 있고 이 밑에 눈물고랑은 함몰돼 있고 애교살도 많이 늘어지면서 좀 안 보이고 여기까지 다들 기본 깔려 있고 여기 앞광대도 많이 처져서 이 페어 보이는 게 고랑선 따라 동그랗게 가지 않고 밑으로 쭉 처진 것처럼 보이게 돼서, 그래서 단순히 꺼진 걸 넘어서서 처져 보이게 되는 거. 그래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안검 중안면 경계도 되게 밋밋해지고 노화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눈밑만 해결해서는 안 돼요. 이게 눈밑만 해서 평평해지면 얼굴이 오히려 넙대대 보이고 늘어진 느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좀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중안면 가상까지 같이 4세대식으로 해야지 훨씬 더 조화롭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젊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하안검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눈밑지방제 배치하듯이 안쪽으로 쭉 접근을 한 다음에 이 눈물고랑 인대를 확실하게 박리를 충분히 해주고 지방을 제거를 안 해요. 저는 재배치를 충분히 하는 쪽을 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늘어져 있는 근육을 여기 외양각 고정술로 리프팅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수프 지방층 얘네들을 같이 올려줘서 앞광대 볼륨을 같이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럼 원장님, 이제 26년인데 현재 하안검 수술의 트렌드는 뭔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연스러움과 개인 맞춤형 진료입니다. 변화는 확실하게 가져가되 자연스럽게,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주변 사람들이 뭔가 어려진 것 같은데 뭐 했어? 이 정도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술할 때 한 가지 측면만 보지 않고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좀 종합적으로 개선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눈밑지방 돌출이라도 피부 두께가 다르고 근육 톤이 다르고 중안면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100명 환자분이 오시면은 100가지 수술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결되는 세 번째 트렌드는 이제 균형 잡힌 볼륨감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눈 밑만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수술 결과가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애교살이 없고 앞광대 볼륨이 없는 채로 그냥 눈 밑이 전체적으로 밋밋해진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일까요? 기술로서는 그게 훌륭하더라도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할 때 애교살 볼륨을 살려주고 중안부 볼륨을 만들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려주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원장님, 중안면 거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중안면 거상은 광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이게 용어의 혼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실 이 수프 리프팅이랑 이 미드페이스 리프팅은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이제 약간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안면 거상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혼용돼서 쓰이니까 이게 좀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중안면의 팔자 개선 목적으로 이쪽에서 접근하는 중안면 개선은 이쪽으로 당기다 보니까 팔자를 피는 장점이 있는 대신 광대가 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안면 거상하는 원장님들도 이게 광대를 어떻게 하면 덜 크면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고민거리고요. 우리가 하안검을 할 때 이 수프 리프팅은 팔자 자체가 타겟이 아니에요. 이쪽 윗공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프를 위로, 오히려 위에 안쪽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앞볼륨이 이제 도드라지고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얼굴 커져 보인다 이런 거 걱정하는데 당연히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광대 커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 커 보일 일이 없고, 오히려 입체감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넙대대하게 커 보였던 분 입장에서는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여기 팔자 피는 중안면 거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하안검 중안면 거상을 팔자가 대단히 개선된다 이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팔자가 주 타겟은 아닌 거고 간접 효과만 있다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오해도 있는데, 이 중안면 거상 할 때 유지인대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더 처진다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사실 수술이 잘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걱정할 필요 없고, 이런 인대 조직을 충분히 풀어지지가 않으면은 당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일시적으로 억지로 당겨도 다시 처져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의사들도 늘 하는 말이 이 박리를 한 만큼은 자기가 꼭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박리 범위가 클수록 수술과 고정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박리만 해놔버리고 고정이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다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충분히 실력 있고 임상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한테 가면은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눈밑지 하러 오셨다가 하안검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하안검 수술은 제발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수술 이후에 당기고 끌어올리고 고정한 눈밑 지방과 수프가 고정점을 이탈해 되돌아가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된다면 재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서 노화가 비켜갈 수 없는 것처럼 수술한 시점부터 또 새로운 노화가 다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의 방향은 눈밑 지방은 다시 돌출되고 피부는 다시 늘어지고 중안부 지방은 중력 방향으로 처지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건 재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고 보다 젊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아간 모습에서 그 시점부터 다시 노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한 것보다는 확실히 다르게 늙어가신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원장님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좀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될까요? 개인차는 있을 거고 노화의 속도도 차이가 있을 건데 대부분은 수술한 시점에서 뭐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부작용도 걱정 많이 하시던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부작용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제 당연히 생기는 것들도 다르고 사소한 일시적인 부작용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어떤 큰 부작용 이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알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중년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수술하고 너무 아파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통증 없는 수술은 없는데 이 수술이 막 그렇게 통증을 엄청나게 호소할 정도의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주변 분들이 타병을 하시고 너무 아파서 이 수술 못하는 수술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병 환자들은 수술 후에 진통제 찾는 분들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중년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붓기랑 멍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조직을 가르고 혈관도 치료를 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붓기, 멍이 생길 수는 있는데 너 무슨 한 달 내내 못 돌아다닐 정도 이런 건 아니시고 실밥 뽑을 올 때쯤 일주일 정도면은 큰 붓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잠붓기라든지 뭐 약간의 누런멍 이런 것들은 한 2, 3주 동안 천천히 빠지고 기다리면 결국에는 다 좋아질 문제들이에요. 안구 쪽 걱정도 많이 하실 수는 있어요. 이런 일시적인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특히 백내장, 녹내장 하신 분들이 이게 확실히 결막 쪽의 그런 회복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시력 시야가 좀 뿌얘지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눈이 시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어떤 안구 외반이 생긴 게 아닌 이상은 그런 건 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여기 땡긴다는 느낌, 뭐 감각 저하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흔히들 생기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안검을 할수록 안에 박리를 넓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문제가 되는 뭐 어떤 굵직한 신경을 뭐 끊어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회복에 따라서 점점 좋아질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장 흔하게 말씀을 많이들 주시는 그런 일시적인 사소한 부작용들이고요. 이거는 수술 이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회복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히 말씀해 주시고 거의 다 회복되는 부작용들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연성으로 하안검 후퇴가 올 수 있는데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생기는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안검 외반이랑 다르게 이거는 이제 수술하고 회복 과정에서 내부 조직에 구축이 생기면서 아래 눈꺼풀이 밑으로 당겨지는 하안검 후퇴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성급하게 교정을 시도하지 않고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되고 또 하나는 복시인데요. 안구에는 이제 눈을 굴리는 6개의 근육이 붙어 있고 그 중에 1개가 이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이 잘못 당겨지거나 잘리게 됐을 때 양쪽 눈에 초점이 안 맞게 되면서 복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경험 많은 의사가 수술하면 일부러 근육을 손상시키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또 매번 수술할 때마다 저희는 최대한 신경 써서 조심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구 후출혈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안구 뒤쪽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때 피가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안쪽에만 계속 고이게 되면서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응급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눈 바깥 절개를 통해서 고여있는 피를 배액해서 감압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는 거의 전설처럼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실제로 뭐 보거나 들은 적도 없는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회복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수술 후 처음 하루 이틀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큰 붓기도 실제로 가장 크고 그래서 이때 냉찜질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붓기와 멍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실밥은 이제 병원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7일차 정도에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사실 그전에도 세안은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가능하시고 이 시기에 가벼운 산책이나 걸어다니는 거는 오히려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야 붓기 빠진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아직 러닝이나 가벼운 운동 이거는 조금 더 밀어놨다가 한 2주나 3주 차부터 조금씩 워밍업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게를 많이 치는 헬스, 뭐 수영, 뭐 얼굴에 힘주는 거 아니면 뭐 사우나처럼 물에 오래 있게 되는 그런 활동들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예외적인 게 수영하시는 분들은 수경이 계속 여기 압박되잖아요. 여기에 강하게 압력을 주는 행위는 그래도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회복 과정보다도 얼마나 지나 수술한 티가 안 나요 이런 질문들 더 많이 하시는데 흉터만 빼고 생각하면은 1, 2주 정도면은 거진다 그냥 돌아다니고 그래요. 물론 멍 늦게 빠지는 분들은 3, 4주 걸리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 흉터가 가장 이슈인데 흉터도 사람마다 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달 차 정도 됐을 때 많이 연해지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사실 모든 흉터가 한 달째에 가장 좀 붉게 올라오고 좀 안 좋은 분들은 울퉁불퉁한 것도 좀 보이고 그때부터 점점 연해지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4개월 조금씩 지날수록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 흉터 이슈는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확률이 사실 우리 동양인들은 높기 때문에 결혼식과 같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아주 확률은 적지만 외반의 가능성도 없진 않은 수술이고 아까 말했던 흉터 이슈가 있으니까 반년 이상은 두고 좀 미리미리 수술하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안검 수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셔야 할 점은 하안검 수술은 눈 밑의 상태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요.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 개개인의 눈 밑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판단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4세대 최신 방법일수록 수술 결과가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효과가 좋은 그런 수술이에요. 알륜근의 기능과 애교살 볼륨도 보존하고 중안면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4세대 방식의 하안검 수술을 완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는 아직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하진 않는지, 애교살이나 알륜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중안부 리프팅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이 하안검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해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세대별로 진화, 실제 케이스, 최신 트렌드, 중안면과사에 대한 오해나 부작용, 회복 이런 것까지 한번 모두 다뤄봤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성형천재 윤태경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